이번은 성격과 친구 관계에 대한 사연입니다. 사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17살 여고생입니다. 전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인데요. 전 제 성격 때문에 왕따 아닌 왕따입니다. 지금은 제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조금은 바뀌었지만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건 바로 이야기하는 성격이라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았어요. 그리고 제가 워낙 소극적이라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잘 못했고 그래서 전 옛날부터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. 처음은 그냥 무난했지만 조금씩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. 저는 워낙 소극적이기도 했고 그 당시 그 아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후에 다른 아이들도 점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도 해봤죠. 근데 왕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인가 아이들이 말을 걸 때마다 말을 더듬거나 눈을 피하는 등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. 그리고 대인 기피증도 생겨서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 못하게 되었어요. 이렇게만 지낼 순 없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. 결과는 괜찮았어요.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좀 노력을 했어요. 선후배는 친한 사람이 많아졌지만 동갑의 친구들에게는 아직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어요. 저희 고민은 저도 모르는 트라우마와 친구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에요.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대인관계에 관련된 고민인데요. 어렸을 때 조금 그 친구 관계로 인해서 왕따 경험이 있고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친구 관계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성진 친구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으세요? 우선은 사연을 보면은 성격이 소극적이셔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주저되셔서 또래들에게 다가가 대화하는 것이 고민이라 하셨어요. 그리고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다가가기에 더 주저가 될 것 같고요. 근데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결심도 하시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지금처럼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시도하면서 선후배와 친해지게 되셨는데 이것만 보면은 시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처럼 또래들보다는 더욱 편안한 선후배들과 관계를 더 다져보고 유지하면서 그 관계들에서 힘을 얻다 보면 동갑인 친구들에게도 더 편하게 다가가려는 게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.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렵죠. 그렇죠. 성격이 좀 소극적이시라 하셨으니까.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괜히 그랬다가 또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것도 같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되게 그 성진 또래 상담사 친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는 참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 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교수님 혹시 이 친구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? 네. 그 남자친구가 다가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얘기가 오갔으며 그거를 친구들이 그 안 좋게 본 게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그 박성진 군이 얘기해 준 것처럼 참 반가운 게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.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. 그리고 용기를 내서 노력을 했다. 아주 힘들었는데 이런 뭔가 터닝 포인트를 본인이 만든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이런 친구라면 또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선후배는 좀 그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이가 생겼는데 또래가 힘들다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선배는 후배니까 봐줘요. 그러니까 이게 좀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너는 후배니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 자기를 이해해주는 선배면은 좀 어리광을 떨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관계고요. 후배는 또 선배니까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줘요.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닐 때뿐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.
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, 나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거, 내 또래를 대하는 게 다 달라요. 근데 지금 왜 또래가 힘들까? 또래는 같이 놀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양보가 조금 더 없게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경쟁도 하고 더 친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거든요. 그런데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면 그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이 말하는 게 어렵거나 어떤 소통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습을 시키기도 해요. 그 장면에서 그 예를 가지고. 근데 우리 또래 상담자들이 있잖아요, 주변에. 그럼 또래 상담자 또는 뭐 학교 상담실 선생님을 찾아가도 되죠. 그래서 일단은 그 동갑들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는지, 뭐가 내가 말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장면에서 내가 기가 눌린다든가 얘기를 더 전개해 나가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뒤로 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. 그런 거를 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오히려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그 용기를 냈던 그 부분을 확장해서 그 사회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교수님,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말하면 좋겠어, 이렇게 그런 친구들하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? 네,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하여튼 뭔가 네.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아는 게 시작이에요. 네. 그거를 아는 게 시작이고, 거기서 이제 잘 안 돼 하는 부분이 뭔지는 나 혼자는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. 그럴 때는 뭐 친구들하고 사교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한테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니?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, 그런 거에 열려 있는 사람이 또래 상담자 아닐까요? 그 또래 상담자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건 꼭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키다 보면 이제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상담 장면에서. 그러면은 한번 저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탁 오면 지적을 했다든가 좀 예의가 없게 대했다든가 또는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인다는 그런 어떤 사인이 딱 오면 거기서 탁 굳어버려요, 사람들이. 그거를 발견해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봐라,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구나, 내가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,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구나,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, 내가 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잖아요. 이 프로젝트가 거기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너무 이제 와닿았는데, 너무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뭐 소극적이어서 항상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, 저도 마찬가지로 뭐 상담을 많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한 게 좀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. 다른 뭐 동료나 뭐 선배나 후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? 해서 이렇게 서로 배워가면서 배우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친구가 갖게 되는 용기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그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프로젝트가 잘 이렇게 조금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보고 배워보고 내가 어디서 있는지 이렇게 느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